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거기 어때? 지난 시간 거기 어때 변호사들과 함께했는데 종석 씨, 저는 변호사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도도 폭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뭐 워낙 말을 잘하지만 재미도 있다. 저희 용어로 잘 털어. 잘 턴다. 우리 조영구, 김종석보다 낫다. 총주 옥수수보다 잘 털어.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 오늘도 재밌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일주가 지난 다음에 이분들 다시 뵀는데 소화기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법정 좀 가보셨습니까? 지금 왜 물어보세요? 많이 가봤어요. 검찰청 조사국까지 가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법정 분위기. 정말 법정 분위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살벌했어요? 원래는 변호사의 역할은 사무실에서 다 일을 하는 거고요. 민사법정 가면은 이제 저희가 액션 배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되는 경우는 드문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형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드라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검사하고 변호사들끼리 막 있습니다. 막 서로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지만 또 방청객들이 막 뭐 야유 보내고 막 영화 보면은 그럼 또 저기 저 판사가 두들기면서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퇴장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가끔 있죠. 많지 아주 않아요. 아주 가끔 있는 거예요. 민감한 사건을 좀 재판할 때. 워낙 많이 가보신 분이나 뭐 권태기 오셨어요? 그 방청 제한이 되는 사건들은 아마 가끔 그럴 겁니다. 그게 이게 권위의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변호사님들은 나이 어린 판사가 임용돼가지고 처음 이제 재판하는데 다들 일어나세요 하면 또 다 인사하고. 그때 변호사분들이 하는 우리 유행어처럼 그런 게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래 꼭 그러대. 이 단어를 꼭 붙여야 됩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본 적 없잖아요. 사법 질서,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그 순간에는 그 판사가 대한민국이고 사법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변호사님도 판사 개인한테 한다거나 존경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어떤 예를 갖추는 거지. 그 뭐 좀 저희가 뭐 비굴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좀 변호사들 좀 약간 좀 유리한 그 고지를 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자, 우리가 저기 판사를 알고 자, 권태기 변호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변론하라고요?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피고인은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죄, 예, 그렇습니다. 떨리네요.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저희 의뢰인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그래, 이병헌 변호사. 뭐가 문제야? 그래, 문제야. 저는 야, 재판부에 대한 존경을 근데 확실히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마음이 녹네. 근데 저렇게 웃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네. 웃으면 지금 저 사람이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이야. 그쵸. 지금 나하고 말 따먹게 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거든요. 법정 들어가면. 예. 그래서 뭐 목소리가 큰 목소리는 거의 법정에 없지 않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재판장 안에서는 엄숙하고 네. 참을 것도 많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그렇죠.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재판을 딱 끝내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정말 재판 딱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막 난감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경우 이빈용 변호사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법정 안에서 누가 소리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종중 사건을 할 때 큰 종중하고 작은 종중하고 이제 재산 분쟁이 있어서 여기서 재산이라 그러면 되게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커요. 금액이 뭐 종중원 1인당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금액이니까 이제 재판이 있는 날은 이제 종중에 할아버님들이 방청석을 꽉 채우세요. 그리고 자기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 측 변호사가 얘기할 때는 막 호응을 하세요. 똑같아.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는 살짝 야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재판장님께서 한 번 더 그러시면 나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조용해지는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종중 재판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할아버님들이 이제 화가 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막 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저희 재판이 막 연달아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 가게 이제 저를 뺑그르르 둘러싸셔가지고 뭐라래요? 아니 뭐 변호사가 말이야 그 할아버님들이 하시는 이제 그 멘트를 하면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르신들이니까 할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대리인한테 얘기하셔서 재판부에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시죠. 권태기 변호사? 아니죠. 저희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생존해야 돼서 좀 있으니까 저희 측 할아버님들이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아니 왜 변호사를 자꾸 그래? 이러면서 이제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람들이 우리 이 변호사를 둘러싸가지고 막 뭐 언쟁을 펼치고 못 가게 막고 말했으면 재판을 잘했나 봐요 그날. 이긴 거지 오늘.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보통은 이제 저희 측에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나가거나 이제 본인들이 들어도 상대방 측에서 들어도 아 저거는 이거는 약간 억지가 있구나. 억지가 아니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아 자기들이 불리하구나를 좀 느꼈을 때 보통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둘러싸여도 마음은 아 뭐 잘했나 보다 내가 잘했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오히려 좀 안심하는 건 예 있죠. 자, 김대리 권태긴 변호사는요. 예. 항상 평소에 다니면서 내가 권태긴이다. 내가 권태긴이다. 이렇게 어디 뭐 선거하러 다닙니까? 외치고 다닌대요. 그만큼 나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승률도 난 높고 나한테 변호를 맡기면 난 무조건 이긴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내가 권태기다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살짝 깔고서 잘 들어. 내가 권태기이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진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잘. 네. 그러니까 우리 권 변호사님이 제가 권태기입니다. 이게 변호사 진짜 오만 방자하시네. 원래는 되게 권태기 변호사님, 내가 권태기이다. 저는 무조건 승률 100%입니다. 저를 맡겨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자, 큐. 잘 들어. 내가 권태기입니다. 이기고 싶나? 건방져. 내게 와라. 갑자기 아니 원래 사실 되게 제가 겸손한 사람인데 이러니까 이상하네요. CF, 네, CF. 겸손. 아, 멋있었어. 갑자기 아까 저기 소송하셨던 분들 모셔오시고 싶네요. 할아버지. 아, 저도 그런 일 많아요. 딱 그 증인 신문을 마치고서 이제 그 적대적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저쪽에서 이런 교활한 변호사가 막 그러고 막 네. 그때 되면 보고서 그냥 딱 나가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들어. 제가 권태기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권태기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있죠. 아 자신감이 네, 올라오셔요. 있죠. 네, 네. 우선 승소할 사건만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게 비법입니까? 아니 양심적인 거예요. 양심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나도 시청률부터 물어보거든요. 시청률이 얼마인데요? 시청률 좋은 거만 나가려고 우리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길 만한 사건은 제가 싸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유리한 사건, 불리한 사건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불리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되게 그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는 사람은 무한 신뢰를 주면 합의 맞는 거 의뢰인과 변호사가 그게 이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기는 것만 맞는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뭐 해보라고 즉흥적으로 했을 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인 같은 걸 다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갑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두 개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걸 미리 만들어 가서 언뜻 보면은 되게 엣지 있죠. 딱 하면 조금의 그 기다림도 없이 바로 딱 하면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준비하고 머릿속에 다 있나 보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제가 예. 궁금한 거. 재판장 성향 같은 거 분석하고 가십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권태기입니다. 삐지기면 백종백승인데. 뭐 새로운 유행어요? 내가 권태기인데. 재판장님한테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권태기입니다. 저 승률 100%입니다. 우리 이제 이미영 변호사가 생각할 때 권태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합니까? 맡겨주시면 굉장히 잘할 변호사긴 한데 그 옆에 변호사는 이제 너무 몰두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몰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모든 사건이 이제 옆에 변호사한테 갈 수 있는 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끔씩 힘들 수 있는 점.
SNS에서 많이 봐요. 실제로는 그런 말은 잘 안 하시고 그냥 SNS에서 많이 그렇게 장난기가 좀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고 승수율도 높으시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구나 싶은 게 골목 끼고 내가 일하고 있는 중이다 약간 그런 걸 어필하는 사진도 많이 올리시거든요. 재밌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본인께서는 뭐 나는 백선빈 변호사다 뭐 이러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내가 백선빈이다. 지금부터 이제 오성균 변호사님의 이제 정말 얘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승소한 재판들이 참 많으시죠? 예? 많죠. 많죠. 뭐 패상권도 많고요. 근데 오 변호사님 별명이 있더라고요. 뭐요? 최고의 무죄 변호사라고. 무죄 변호사? 예. 그 정도예요? 여기 승률 100%. 여기 무죄 변호사. 야, 그런 닉네임을 갖고 계세요? 이제 그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한테 오는 이 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은 어쨌든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최고로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만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무조건 구속을 원칙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건이 형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 최선을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죄를 많이 받았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하나하나 좀 해볼 텐데 검찰에게 소환 명령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 사건의 경우에 맡았을 때도 물론 성형오락실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맡은 분이 자기는 업주가 아닌데 그 다른 두 분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자기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게 바지 사장이 네. 그래서 전문용어로? 자기는 아니다, 아니 바지사장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또 해보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그러면 무죄 주장을 하자라고 시작한 사건이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로 번진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그게 이제 예민한 사건인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하면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이 억울한 게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무죄가 예상이 됐는데 증인 나왔던 두 분을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왜요? 위증을 했다고.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그래놓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석방이 되고 한 분은 계속 구속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이제 증인들한테 위증을 시켰다.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범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도 제가 녹음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누명을 벗었던 게 녹음이라는. 예, 근데 그 녹음조차도 녹음 묵지력조차도 사실은 강력한 무기가 되지 못해요. 제가 재판 가서 녹취록했습니다라고 처음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검사가 그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또 신문서를 냈어요. 저를 2번을 만났다고. 그래요? 한 번 만났다고 했다가 2번 만났다고 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위증교사 했다라고 말 바꾼 거를 또 제출했더라고. 이게 사건이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보면 오 변호사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겁을 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겁을 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 구속하겠다고 이제 영장 청구하고 실제적으로 법조 기자 불러서 봉표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는 지금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법조계 이슈가 돼서 어쨌든 그때 저희 지역 회장님이 가서 항의를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법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영장을 다시 가져갔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한 20년 후에는 오성균 변호사님 영화 나오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저희 법조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는 이제 아마 이제 변호사들에 대한 변론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 후에는 법원도 검찰도 약간 각성을 해서 많이 제도가 바뀐 것 같고. 권태기 변호사님도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실 제가 법조 오기 전의 일이고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이. 예. 전설 진짜 같은 이야기고. 변호사들에게는 그때는 소화기 심취해 예. 있었다가 그게 예, 소화기 심고 심취해 다니고. 있었잖아. 변호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그냥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뭐 난리가 날 일인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정치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무술로 치면은 법조계 이소룡 그리고 좀 국내 사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미술로 치면 피카소 국내 그럼 작은 여기 이소룡, 피카소 우리 권태김 변호사 뭡니까? 무슨 얘기하면? 소화기. 황비용? 전 도구 쓰는 사람 지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은 그 저희 오 대표님하고 오 변호사님하고 갭이라는 건 아직 제가 그 뛰어넘기는 어렵고요. 거기 그 그늘에서 금일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성균 선배님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님이시지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변호사 업계에 왔을 때 이미 그 정점을 찍으시고 계속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아니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 쪽에서도 엄청난 러브콜을 받으시고 사실 제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후배였죠. 저한테는 완전히 하늘 같은 분이셨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겠냐는 어떤 제안을 받고 저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동생 그리고 후배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후배 이런 지연이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능력을 높게 사주셔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인간적이에요. 되게 인간적이신 분이고 저를 감화시킨 거죠. 일에도 엄청나게 본인 돌보지 않고 후배를 더 챙기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변호사가 법정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지재단의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저도 뜻하지 않게 봉사할 수 있는 재단의 이사로 이제 저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제 인생의 지평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숙제를 주시고 그 숙제 검사를 하시죠. 싸움 중에서 제일 재미난 싸움이 뭔지 아세요? 불싸움, 인간 싸움. 그렇지. 예. 정말 누가 남들 막 싸우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송에서도 재미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권 변호사님이 한 집안에 무려 세 자매 이혼 소송을 맡으신 분이에요. 한 집에 자매 3명이요? 두 자매고 하나는 남자였는데 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 3명이 이혼 사건을 한 집에 다 온 그쵸, 거예요? 예, 예. 남매네, 세 남매. 소송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당신 지면은 인생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크게 다치고 이기면 덜 다친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신뢰입니다. 신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진행을 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당신 지금 이혼 당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좀 쿨하게 갑시다. 그때 말 예쁘게 했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안 하고 그 되게 예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소송이 되면은 그분에게도 말았죠. 지면은 되게 많이 다치고 이기면 덜 다치십니다. 합의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 조정으로 끝냈고. 그 끝낼 수 있도록 끝내줬고. 하자라고 끝냈어. 예예 그랬더니 바로 두 번째 동생이 동생이. 오셨죠. 그거는 제가 궁금한데 예. 언니가 소개를 했겠죠? 이 사람을 그렇죠. 찾아가 봐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 이혼 맛집이래 그래서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잘 됐어요. 그 이혼이 보면 양쪽에서 내는 사람 분명히 둘이 같이 살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따로 산 사람이야. 이거 다른 인생이. 아, 집에서도 각방을 써요. 아니 보면은 분명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 소설을 보는 느낌입니다.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서로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근데 양쪽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을 원활하게 그럼 그분들 조직은 조정으로 끝났고 거기도 세 번째 맛집도 조정으로 끝났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근데 이혼하면 안 좋죠. 뭐 해야 되면 하는 거지만 근데 그분들은 해야 됐고 그리고 기왕 할 거면은 그렇게 서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맞다. 변호사들은 분쟁을 해결을 해주고 이혼도 저는 별로 시키지 않습니다만 이혼을 잘 시켜서 그분이 남은 생을 또 자기 집에 살게 할 수 있으면 그 큰 보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성공 보수가 되게 크거나 뭐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건 그냥 단순한 이혼 사건이었고요. 저희 엄마 또래 분이 이혼을 하신 사건이었거든요. 황혼 이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도 아니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연로하신 상태에서 이혼하신 분인데 그럼 뭐 아무 일 없이 재판 잘 끝나고 저희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언제 어디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는 절차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의뢰인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저도 루틴하게 뭐 어머니 어디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뭐 돈은 언제쯤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설명해드리고 그래도 반평생 사셨잖아요. 이혼 사유가 어찌 되었든. 그래서 혹시 마음이 괜찮은가 걱정돼서 어머니 마음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진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변호사님 제 평생에 오늘이 제일 화난 날이라고. 화나다고. 환한 날이라고 해서 제 방 뷰가 엄청 좋잖아요, 변호사님. 또 자랑하시는 겁니다. 네, 뷰가 진짜 약간 눈만 딱 돌리면 밖이 다 보이는 뷰인데 저 화나다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창가를 딱 보고 근데 그날 미세먼지가 진짜 막 뿌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얼굴 다시 봤더니 얼굴이 정말 화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 직업에 이게 남들에게 어떤 불행한 순간을 제가 뭐 저의 뭐 소득 원천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의 행복한 길로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날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의사가 아니고 병이 든 사람은 의사가 고쳐주듯 마음의 병이 걸렸거나 힘든 걸 가면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오죽했으면 그 황혼 이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들 드는데 하시고 또. 네. 잘 살아. 그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그 연로하신 분이니까 진짜 쌈짓돈을 꺼내듯이 이렇게 주섬주섬 얼마 받았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2장을 이렇게 절 주시면서 변호사님 너무 고맙다고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5만 원짜리 2장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그냥 그 여동생 분이랑 같이 오셨었거든요. 나가시는 길에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가시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드렸더니 나가시는 길에 그 5만 원짜리 2장을 제 방에 집어 던지고 가셨어요. 왜? 성의를 무시했으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자기 인생의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는 갚아야 되는데 줄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5만 원짜리 2장을 던지셨는데 그 5만 원 제가 거의 1년을 제 지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제 직업을 말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도 모를 나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글자를 읽으면서 아이가 몇 살인데요? 그 당시에 애가 아주 이제 글자를 간신히 읽을 때인데 저한테 엄마 변호사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 글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회장님 같은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명패가 명판이 있으면 멋있어요. 명패가 아이를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게 봤구나 엄마를. 용도 있고 비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장님들 책상에 이렇게 이름표가 있으니까 무슨 회장님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럴 정도로 제가 직업에 뭔가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했는데 그 어머님 덕분에 제가 그 이후로 제 직업에 진짜 자긍심을 제가 평생 같이 사시던 분들을 헤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걱정했는데 또 세상에 이렇게 화난 날이 처음이다 하시는 걸 듣고
직업의 이런 회의감을 그 일로 다 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어쩌면 남의 불행을 제가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정리해줘서 오히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동안 느꼈던 직업의 회의감, 저희 또 변호사라고 하면 선입견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털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대리님, 그 대여금 사건 기록 어디 있어요? 찾아볼게요. 번아웃 다 한 번씩 오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놨는데요. 그래도 촬영한다고. 근데 일이 많아서 저희가 바닥에다가 기록을 깔아놓고 진짜 종이를 이렇게 꺼내서 봐야 될 만큼 바쁠 때가 있는데 빨리빨리 해치워서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들의 그 사건 건건이의 소중함이 아니라 재판 날짜에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종이 끼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가 멈춰서 내가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번아웃과 동시에 그런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울었어요. 그게 너무 번아웃이 올 만큼 힘든 일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이 책상이 소중했고 이 기록들이 다 소중해서 짐 싸는 내내 거의 한 2시간 막 울면서 짐 싸서 남편이 막 놀렸어요. 야, 니네 엄마 운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정이었는데도 저희 변호사 일이 보람 있고 어쩌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변호사란 처음에는 그냥 직업이었어요. 그냥 제가 월급을 받고 어떤 시간을 일해서 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일에 그 무게감이 정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할수록 내 한마디랑 뭐 내가 쓴 한 종이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자꾸 느끼면서 의사가 수술할 때 피 튀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온몸을 다해서 이제 그 의뢰인의 그 고통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내면서 직업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어른들이 왜 소명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저한테 변호사랑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사람이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제가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제 알량한 지식이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행운 같은 직업?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소명? 뭐 이런 거 정도요. 그런 것 같아요. 권태긴 변호사도 어떻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소송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있죠. 근데 사실 너무 소소한 얘기여서 좀 되게 멋지고 막 이런 얘기만은 아니어서 근래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접으면서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돈에 밀리다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속의 문제가 남고, 근데 그거만 남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많은 경우 그래요. 이제 가장이 먼저 좀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채무를 피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이거를 사업의 명의를 주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 친구가 그 미망인의 남편이 사망했으니 이거는 이제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미망인의 채무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친구 애가 또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맡았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승소율로 따지면 한 10%가 됐을까? 물론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상황이 그 상황이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맡았고 이겼습니다. 세 건 다. 예. 근래 3건 다 이겼고 결국 그분 아까 녹화할 때 보니까 전화가 와 있던데 그것 때문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예. 그래서 예.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기 정말. 자랑하시는 겁니다. 예, 자기 자랑. 예. 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제 친구였고 지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방어해야 될 미망인은 제 친구의 아내였죠. 그때 엄청나게 친구를 마음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제가 파상 관제인을 해서 그 친구의 파상 관제 업무를 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냥 목숨을 끊어서 그 미망인의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뭐 저희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미망인에게는 진짜 큰 상 같은 짐인데 네. 어쨌든 권태긴 변호사님이 잘 하셔가지고 그분에게는 희망을 좀 드린 거네요. 그것 때문에 희망은 드렸는데 제가 그때 완전 늙었어요. 원래는 좀 더 젊어 보였었거든요, 제가. 근데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아니, 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우리도 뭐 이제 MC를 딱 이제 보러 가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뭐 마늘도 챙겨주고 뭐 정말 고춧가루도 챙겨주고 막 이런 거 많이 받아오거든요. 돈도 많이 주잖아요, 아, 할머니들이. 뭐, 근데 또 돈, 나 노래 교실 가면은 돈 줘요? 그 돈 말고도 막 선물 같은 것들 갖다 주는 분들 있어요. 뭐 참기름 막 영화 보면 참기름 뭐 세트. 산삼 이런 거. 꿀, 뭐 이런 거. 꿀 같은 저 거. 건어물. 아니 그 좋은 거 받으셨네. 네, 건어물이 특히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안 나으면 아프시겠죠, 마음이. 저희는 이제 폐소를 하면 진짜 뼈가 아파요. 이제 진짜 뼈가 아프구나. 저기 너무 권태기 변호사 닮은 것 같아요? 아니, 과장법이 너무 심하죠. 아니 진짜 뼈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뉴스에 막 큰 돈이 나오니까 돈의 개념이 잘 안 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한 5억짜리 소송을 할 때 5억이면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1년 매출인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은 사업체에서는 이제 도산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저의 어떤 지식 부족 그리고 제가 좀 덜해서 혹시라도 결과가 달라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도 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좀 했고 사무실에서도 좀 기대를 했던. 이겼어요? 아니요. 졌어요. 그래서 제가 뼈 아프다고. 아 지금 분위기는 이기는 네, 쪽 같은데. 이제 잘 가다 이제 졌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안 좋았어요. 안 좋고 나면 제가 의뢰인한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전화를 못 하겠고 사무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서서 전화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서서 자, 사장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의뢰인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의뢰인분이 변호사님, 알겠다. 충분히 이제 최선을 다한 걸 알겠으니까 소송 상고심 하지 않고 종결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건이 계속 도니까 저는 이제 그래.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다른 사건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건의 뼈 아픔이 좀 사라질 때쯤 1년 정도 지나고 명절에 이 건어물이 배달이 온 거예요. 아, 그분네 회사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건어물 장사 시작했나? 아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받고 놀래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이게 왜 저한테 왔을까요? 했더니 의뢰인분이 그때는 지고 정신이 없어서 고맙단 말도 잘 못했다. 네, 고맙단 말도 못했다. 그때 많이 애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생각해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일단 저의 노력을 알아주셨고 네, 막 약간 그분한테 진짜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겨드리고 싶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서
권태긴 변호사님한테 넘기죠. 승리사건한테. 그때 네. 같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변호사님 중에 산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맞춰볼까? 산삼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얼굴이 오성균 변호사님이야? 그래서 동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 산삼을 받았어요? 장례삼이에요? 산삼이에요? 저도 잘 모르고 산삼 같아요. 네. 오래전 얘기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성균 변호사님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거 같아요. 제가 뭐 사건을 몇천 건을 했고 그러니까. 예, 뭐 상당한까지 따지면 아마 뭐 1만 건은 넘을 것 같은데 별별 얘기 다 있었죠. 근데 많은 선물을 받아봤는데 예, 좀 마음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하죠. 우리 이 사건 잘 됐는데 어려운 분들을 누구 대신 맡아갖고 부탁받고 제가 맡아서 1심에 진 거를 항소심에 그래도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어요. 근데 그 하여튼 무슨 하자 관련한 검증을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이제 그래서 항소심, 그러니까 대전고등법원 재판할 때 청주에 있는 서민 아파트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의뢰인들이에요. 한 40명 정도가. 그때 제가 막 판사님한테 막 다니면서 설명하고 뭐 이런 모습.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예, 한번 좀 뵙고 싶다고 해서 그럼 내가 청주 가는 김에 한번 뵙겠다고. 그래서 가니까 그분이 뭐 장롱에서 뭘 막 이렇게 뭐 엄청 싼 거를 뭘 주셔서 그래서 뭐 똑같이 무슨 뭐 저 건원분이나 뭘 주시려고 안 하고 열었더니 저는 처음 본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산삼인데 본인이 이제 직접 캐신 건데 계속 보관하고 못 드시고 보관하고 계셨던 거야. 제가 그건 굉장히 저렴하게 바꾼 일을 한 건데 사실 비용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고맙다고 이거를 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제가 굉장히 거절을 했죠. 아 이거 어르신 드셔야지 제가 이거 이게 나이 든 사람은 필요 없어. 근데 이거 내가 꼭 우리 오 변호사 좀 드시고 좀 더 일을 좀 해줘라. 너무 고마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갖고 마침 청주에 있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드렸죠. 어이구, 효자시네. 드리라고.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다시 대전에 오셔 내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오셔서 다시 갖고 오신 거예요. 새벽에 새벽에 드셔야 된다. 이게 새벽에 그걸 깨끗하게 닦아갖고 저를 깨워서 그걸 해서 정말로? 조금씩 입에다가 이제 또 넣어준 거야.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새벽 몇 시에 먹어야 됩니까? 제가 산삼 그 협회 행사 사회를 봤어요. 돈을 안 주고 산삼 두 뿌리를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거 산삼으로 대신 주겠다면서 영구 씨 귀한 거니까 꼭 영구 씨 빨리 집에 가자마자 새벽에 먹으래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인이 이렇게 허락을 막 안 할 때였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 산삼 두 뿌리를 가져서 장인 장모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거 산삼이니까 드세요. 꼭 아침에 빨리 새벽에 먹어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장모는 드셨는데 장인은 안 먹고 이걸 가지고서 검증을 해보겠다고 검증을 해요. 그래도 제 아내 될 여자 지금 아내죠. 저 오빠 아버지가 그런데 그 장례삼이라 그러네. 오빠 먹으라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받아왔어요. 이렇게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다 또 후배 변호사님들인데 시청자분들이 보면 변호사하면 뭐 전부 어렵고 변호사하면 다 힘든 것만 생각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직은 이제 더 경험을 하면 물론 변호사들이 힘들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분들은 평생에 진짜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 참 파산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가끔 재판하다 보면 생명을 내놓고 자살한 분도 계시니까 진짜 그런 분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들의 고통을 변호사는 다 느끼고 더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힘든데 본인이 이제 대신 멘탈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 이미영 변호사님부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저희가 사시면서 어려운 일들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셔서 어렵게 막 돌아서 오시지 마시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고 무조건 들어와서 네. 그냥 문을 회전문으로 만들어놔요. 저희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에요. 네, 누르시면 열립니다. 잘 들어. 내가 권태균이다.
근데 나는 여기서 보는 시청자들이 욕 살만하게 한 것 같아. 마지막. 튀어버릴 것 같은데. 그럼 한 말씀 예, 해주세요. 예, 예. 그게 재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면 크게 다치고 이기면 덜 다쳐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거예요. 법대로 사시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모자이크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힐링 테라피스트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치료해 드리니까 변호사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변호사 삼행시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호 불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회피가 나는 거야. 진짜 안 찼어요.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M, MBC와 함께하세요. C. 시. 웃죠. 야, 나 MC 나한테 M 시키자고 나 그러니까 M MC 하겠는데. 난 C는 생각도 안 했어. 얘한테 주니까 순간 몇 골 주면 어떡해. 다시. M. 앰뷸런스 탈 정도로 마음 아픈 일 있으면 우리에게 함께 방송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C. CT 찍지 마시고 거기 어때 함께하세요. CT. 종합검진 좀 받아. 야, 너 똑똑하다. 자, 시청자 여러분, 2주간 함께했던 우리 변호사들과 함께했던 시간, 거기 어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었죠. 자, 힘든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당황스러운 일 있으면요, 무조건 한번 찾아가서 상담받고 모든 걸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은 약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분들에게.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어때? 거기 어때? 앰뷸런스 타고 가시지 말고요.